빛나는 존재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존재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밝은 색을 많이 쓰죠. 그렇죠? 검은 것에도 빛이 난다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 안녕, 캠투쌤이에요. 오늘은 천냥이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 다룰 작품은요, 이 손과 관련한 작품입니다. 손은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 일을 할 때, 즉 노동을 할 때 이 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뭘까요? 네, 맞았어요. 바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뭘까요? 바로 뭔지 모르겠다고요? 바로 이 못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망치질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세 번째로는요. 뭘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칼국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죽을 하고 밀고 이렇게 자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손 동작으로 나타내 봤어요. 이처럼요, 우리는 손을 활용해서 다양한 일, 다양한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우리 살펴볼 수 있죠. 오늘 살펴볼 이 작품도요, 그와 유사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1행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1형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지금 끝에 서술어 부분이 보면, 보면, 보면이라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하면서 유사한 통사구조, 즉 유사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린 이 반복되는 것의 효과를 다른 다양한 시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우리 반복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반복을 하면 당연히 똑같은 말이 계속 이어지니까 운율감을 주겠죠. 그렇죠? 마치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니까요, 강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즉 그런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도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라는 이 말은 계속 1년, 2년, 3년, 4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1행에 보면요,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이라고 하면서 지금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고 있나요? 그쵸? 구두 닦는 사람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쵸? 구두 닦는 사람. 그런데요, 그럼 구두 닦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디를 본대요? 손. 그쵸? 우리 도입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었죠. 이 손. 특히 그 사람의 손을 보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닦는 그런 구두의 끝을 보면요. 뭐래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봅시다.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거기 검은 것에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쳐볼까요? 그렇죠? 검은 것에도 빛이 난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빛이 나는 존재는 우리 무슨 색으로 색칠을 하죠?
어두운 색이 좀 더 적절할까요? 밝은 색이 좀 더 적절할까요? 빛이 난다 라고 할 때 보통 밝은 색을 많이 쓰죠. 그렇죠? 뭐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뭐 그런 걸 주로 쓸 겁니다. 빛이 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근데 보면요. 검은 것에도 빛이 난다라고 하고 있어. 어떻게 검은 것에 빛이 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뒷부분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 흰 것에도 빛이 나. 근데 검은 것에도 빛이 나. 흰 것, 검은 것 둘 다 빛이 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리를 해보면요. 검은 것과 흰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검은 것과 흰 것은 서로 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존재죠.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두 닦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두가 검정색이잖아요. 주로 이렇게 검정색 구두를 닦으니까 검은 것과 더 친하게 지내는 존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념은 흰 것보다는 검은 것을 좀 더 부정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작품에서는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대상도 사실은 빛나는 존재야, 좋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1년을 읽어봤는데요. 1년을 잘 이해한 친구들은 2년, 3년, 4년, 5년까지 쉽게 수월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2년도 우리 읽어보죠.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우리 1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년은 구두 닦는 사람이 나왔고요. 2년은 창문 닦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좀 약간 공통점도 보이고요. 뭔가를 이렇게 닦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뺀질뺀질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도록 닦는 사람이네요. 근데 그러한 닦는 사람을 보면요. 특히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닦는 대상의 끝을 보면 이번에는 비누 거품이 나옵니다.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떤 말을 좀 덧붙여주죠.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비누 거품에도 비두가 아니죠. 비누죠. 비누 거품에도 빛이 난다. 맑은 것에서만 빛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비누 언제 사용하죠? 네, 손을 닦을 때 많이 사용하죠. 그쵸? 이 비누 거품을 보면요. 어때요, 색이? 맑나요? 아니면 투명한가요? 그렇죠. 질문을 잘못했네요. 맑나요? 아니면 불투명한가요? 투명한가요? 불투명한가요? 좀 불투명하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 비누 거품은 좀 불투명한 존재, 맑은 것은 말 그대로 투명한 존재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명한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불투명한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투명한 걸 좀 더 좋게 보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작품의 화자는 이 비누 거품, 즉 불투명한 존재에도 빛이 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이 맑은 것이라는 좀 대조되는 대상을 같이 곁들여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3년도 같이 보겠습니다. 3년도 굉장히 유사해요.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이번에는요, 청소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선생님, 출퇴근할 때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을날 혹은 눈이 많이 내린 날, 그럴 때는 도로에 많이 낙엽도 떨어지고 눈도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그러한 낙엽이나 눈을 치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걷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뭐 여러분이 등하교하기 전에 그걸 더 깨끗하게 치워준다는 거죠. 좀 더 잘 이렇게 우리가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소하는 사람의 손, 그리고 그 청소하는 사람이 닦은 그 길 끝을 보면요. 이번에는 요 얘기가 나오네요.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쓰레기, 그리고 깨끗한 것을 이번엔 대조하고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은요. 지금 한 3가지 정도 적어봤는데 왼쪽 걸 좀 더 좋게 볼까요? 오른쪽 걸 좀 더 좋게 볼까요? 오른쪽 거를 좀 더 좋게 보고 좀 더 돋보이는 존재로 생각하죠. 그래서 왼쪽 거를 좀 사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작품의 화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쓰레기에서도 빛이 나, 깨끗한 것에서만 빛이 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긍정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존재들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사연도 이어서 보죠. 비슷합니다. 계속 유사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자, 4번째로 나온 대상은 마음 닦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지금 4명의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공통점도 보이고 좀 약간의 차이점도 보여요. 공통점은요. 뭘까요? 공통점. 일단 구두 닦고 창문 닦고 청소하고 마음 닦는데요. 뭔가 닦는다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닦는 행위를 함. 닦는 사람, 닦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은요. 마음 닦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3사람과는 달리 조금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좀 내면의 가치를 좀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공통점을 적어볼게요. 지금 나와 있던 이 4사람의 공통점은요.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의 일, 묵묵히, 또 성실히 수행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더 이어서 볼게요. 그럼 마음 닦는 사람의 마음 끝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햇빛 눈에 보이죠. 그렇죠? 보통 이 빛나는 존재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존재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보이는 것처럼 빛이 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 네 가지 대상을 묶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크게 동그라미를 쳐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아니지만요. 이 왼쪽에 있는 대상이랑 대조를 하자면 세모로 채워서 우리는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렇다고 오른쪽에 있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표현은요. 역설법이 쓰였다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꼭 보이지 않는 것, 즉 내면의 가치도 소중한 존재야. 내면의 가치도 외면적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특히 사연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 한번 네모를 쳐볼까요? 지금까지 봤던 1년, 2년, 3년과는 약간 다른 표현이 나와요. 뭘까요? 좀 핵심적으로 탁,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거기 나와 있죠. 그쵸?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지금까지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모모는 아니다. 몸만 빛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사연은요.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고 하나 표현을 더 넣으면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해서 좀 벗어난 부분입니다. 약간 좀 역동적인 효과를 주게 되죠. 우리 한 가지 더 특징을 볼게요. 끝나는 말을 보면요. 1이라고 끝나죠. 지금까지 다른 행들을 보면요.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그리고 빛이 난다. 빛나는 것은 아니다. 와 같이 서술어로 끝나요. 그렇죠? 약간 문법 시간 같기도 한데 주로 이렇게 서술하는 말로 끝나죠. 근데 이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고 하면서 일이라는 명사로 끝나게 됩니다. 표현이. 그래서 명사로 종결된다. 라는 것도 이 부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특징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이라고 해서 닦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좀 나열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닦는 행위란 무엇인지, 즉 닦는 행위의 가치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집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확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다. 즉, 더욱더 그 닦는 대상을 가치롭게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요. 이 시 작품을 만든 그런 화자, 작가는 이러한 닦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닦는 행위 정말 멋진 일이야. 이 닦는 대상을 더욱더 가치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일인 거지. 정말 멋져. 대단해. 라고 이야기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마지막 연도 같이 보도록 하죠. 5연입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기도 해. 뭐 성자, 청소부 계속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성자가 청소부라는 거고 청소부가 성자라는 거예요. 네? 뭐 말장난하세요, 선생님 무슨 얘기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둘 대상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요, 청소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청소부라고 하면요, 좀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 좀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요, 좀 더 가치로운 일을 하는 사람, 좀 더 거룩하고 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작품에서 이 화자는요, 이 둘을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다. 성자가 청소부고 청소부가 성자야라고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공간이 나오겠죠? 네. 청소부가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청소부는 성자처럼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대상을 빛나게 하는 존재. 즉, 지혜로운 존재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린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아하, 이 화자는 이런 청소부와 같은 사람들도 예찬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5연까지 작품 전체 다 읽어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왼쪽에 적었던 이 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때 사소한 것, 그리고 좀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 대조적으로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좀 돋보이는 존재, 좀 긍정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요게 일반적 관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일반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 작가는요, 이러한 대상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예찬하고 있고요. 좋게 바라보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빛이 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얘만 빛나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것들도 빛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가 좀 중요할 텐데 그 이유는요. 여기 위에다 좀 적을까요? 작은 일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좋게 예찬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즉, 물질적인 가치보다는요, 혹은 또 사회적인 그런 지위, 높은 지위를 갖는 것보다는 비록 물질적인 가치가 높진 않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게 막 명성을 얻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닦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더 좋게 본다라는 거죠. 우리 대조를 하고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다 특징은 뭐냐면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대조하는 것
효과도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천냥이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란 작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사소하게 보이는 대상들도 가치로운 존재야. 모든 대상은 다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최근에 도서관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 유사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어떤 미술 작품이었는데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손사진을 찍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 선을 가진 손을 갖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손을 가졌던지 간에 결국은 내가 가진 이 손으로 얼만큼 성실히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일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이 구두 닦는 사람의 구두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것처럼 창문 닦는 사람의 창문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고 닦은 그 분야, 그 부분에서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죠. 한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